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을 때 이 임차인이 주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살펴본 물건은 임차인과 소유자의 관계가 형제지간입니다. 이 형제지간일 경우에는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지만은 사실상의 임대차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경매 투자자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건 조사를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백산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건물 면적은 33평형 84.75평방미터이고 최초 감정가는 3억 6,200만원입니다. 이 감정 가격은 2023년 8월 30일 날 기준으로 시세를 감정한 가격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보존 등기일은 1999년 12월 29일이네요. 등기된 지 약 25년 정도가 지난 구축 아파트입니다. 소유자는 양모씨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도 양모씨로 되어 있고 동일인입니다. 이 물건은 한 차례 유찰이 되어서 2024년 8월 6일 날 최저가 2억 5,340만원이 최저가로 형성되어서 입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지건물 현황은 눈으로 살펴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인근에 주교동 소재 원당 초등학교가 있다는 내용이 간단하게 보이고요. 공원이 있고 이쪽으로는 농지들이 있는 것이 보이네요. 상당히 넓은 공원 형태의 녹지가 있고 이쪽으로는 농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앞뒤로 전망이 좀 탁 트여 있는 남동향 방향의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현황 여기도 양모씨로 되어 있죠. 앞에 소유자와 성은 같지만은 형제지간으로 판단된다고 재판관이 조사해 놓은 내용이 있네요. 소유자와 형제지간으로 현 점유자 누구가 양모씨가 점유하고 있다. 점유자에 의하면 자신이 전 소유자로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현 소유자가 허락도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갔다고 주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허락 없이 그렇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몰랐는지 모르고 어떤 서류를 해줬는지 이런 관계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겠죠. 임차인으로 등재된 양모씨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전입세대 확인서상으로 등재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와 형제지간으로 조사되어 있고 등재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경매 정보 서류에는 보증금 전액 매수인 인수, 대항력 여지 있음, 대항력 있음이라는 전입이 이렇게 2007년 4월 16일 날 전입된 사실이 확인이 되고 해당 신청 자체를 안 했으니까 확정일자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겠죠. 건물 등기 내용 살펴봅니다. 11년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 있는데 양모씨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데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단독 상속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2016년도에 건재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건재당권을 삼성화재 해상보험으로부터 건재당권을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삼성화재 해상보험은 디폴트가 나니까 채권을 양도했네요. 그죠? 양도받은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태에서 경매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됩니다. 원당역이 3호선 일산에서 내려오는 3호선 원당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백산 아파트 경매 물건지는 여기죠. 거리상으로 제법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직선 거리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1.5km 정도 나옵니다. 직선 거리가 1.5km면은 약 한 2km 정도 봐야 될 것 같네요. 2km 정도면은 성인 걸음으로 약 20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거리에 해당되는 거죠. 아파트 뒤쪽으로는 농지가 있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보이는데 소음이 어느 정도, 문을 열었을 때 소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230m 정도 거리가 있네요. 이 정도면은 소음에서는 그렇게 불편한 정도의 생활 소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상당히 꽤 커 보이는 녹지 공원 형성되어 있는 녹지가 남쪽으로 펼쳐져 있어서 조망권이나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나 보이는 아파트네요. 실수요자로서는 상당히 녹지를 좋아하는 선호하는 소유자 입장이라면 상당히 괜찮은 곳이고 교통입지로서는 그렇게 썩 좋은 곳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 원당 초등학교도 역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84.75평방미터요. 2006년부터 쭉 흐른 약 한 20년 정도의 가격 흐름이 있는데 이 아파트는 여기 21년도에 역시 전국적으로 급상승했던 효과를 같이 보고 있었네요. 2020년도부터요. 쭉 오르면서 2023년까지 거의 3억 중반 이상으로 가격을 형성을 하다가 지금에서야 다소 조정되는 모습이 보이네요. 2023년도, 2024년도. 그렇더라도 다른 지역의 아파트보다는 조정되는 가격의 폭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현재 거래되는 시세라든지 매물 정보를 살펴보면은 3억 초반에서 중반을 넘어가는 정도의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전세는 2억 5천 정도의 가격으로 전세가 형성되네요. 2억에서 2억 5천 정도의 가격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9평방미터, 109평방미터는 163세대네요. 자세한 설명을 또 이렇게 친절하게 해놓네요. 단지 전경이 25층짜리고 단지 전문되고 준대필하고 상가서 지대가 있지 않은데 임시이고 안전되고 물개가 대한 설명과 1.0평방미터 아이들 시스템 인증 받은 인증을 있으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보면서 볼까요? 원남초등학교에 대한 설명만 있네요. 초등학교 바로 보면 맞기 전에 됐죠. 102동이었으니까 20층 6호네요. 20층 6호. 요 자리네요. 이 자리요. 예. 공시가격은 아파트 공시가격은 2억 1천만 원이고 현재 시세는 약 3억 5천에서 내외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시세 실거래가 살펴볼게요. 최근에 상한가 이건 전세네요. 예. 매매를 살펴보면은 요 정도 매매된 사례에 대한 거래 분포가 나와 있네요. 3억 5,500 하한가 3억 2,500 이 정도라는 점을 감안을 하고 매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3억 4천짜리가 20층짜리 3억 4천만 원으로 나와 있고 아마 이 물건이 3억 4천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같은 물건이죠. 또 같은 물건이네요. 10층에 3억 5천 나와 있고 3층에 3억 3천 나와 있고 103동에 4층인데 3억 4천에 나와 있네요. 일단 전세 물건으로 나와 있는 물건은 없네요. 그래도 전세 수요가 나름 있어 보이는 곳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여부는 현장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3억 5천 3억 초반에서 3억 5천 사이로 매물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2억 5천 340만 원이 최저 가격으로 8월 6일 날 2차 기일이 잡혀 있는 것을 봤을 때 낙찰자로서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임차인 현황에 관한 내용이죠. 이 임차인은 소유자와 형제지간이라고 이야기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현 소유자가 허락도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갔다고 주장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상속받은 아파트입니다. 건물 등기를 아까도 살펴보셨지만은 실제로는 단독으로 현 소유자 앞으로 이전이 되었고 건재당권은 2016년도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양모 씨는 배제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임차인은 2007년부터 살고 있었던 것을 보면은요, 상속되기 이전부터 이 임차인은 이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상속되고 난 이후에 현 소유자와 형제지간이지만은 어떤 소유권 관계에 대한 어떤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내용을 추측을 해볼 수 있고 그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냥 무상으로 살고 있었는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현 내용으로는 사실상 정확한 관계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겠죠. 통상적인 관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스토리를 가지고 유추를 해 보았을 때 이런 소유권에 대한 부분에서 형제 간의 상속으로 인한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형님이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동생은 병원에 있는 동안 형님 명의로 상속 처분을 했고 상속 등기를 했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보니까는 형님 앞으로 상속 등기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형님이 자기 허락도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갔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갈등이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동생이 형님한테 전세금을 실제로 주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여기에서 살고 있었을까? 살고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이 물건에 대한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물건을 한 달도 채 안 남은 지금 시점에서 조사를 한다면 직접 방문을 해서 물어보더라도 어느 정도 가공된 내용을 들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예정 물건 단계에서 이런 물건을 현장 조사를 해서 찾아본다면은 아마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여기 임차인으로 등재된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물건은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혹시 한 가지 만에 하나 형제지간이라도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2007년도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을 리는 만무할 겁니다. 상속받고 난 이후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계약서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그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소송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해서 풀어낸다는 전략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볼 만한 의향이 있는 물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시세 대비해서 내가 받은 낙찰금과의 차익만큼은 보통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서 실현할 수 있는 차익보다는 제법 더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험 있는 곳에 수익이 있다라는 속담을 새삼스럽게 실감하게 해주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덕양구 조교동 벽산 아파트의 경매 물건에